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11일 도쿄에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에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가족 연락회와 북조선에 납치당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즉 구출회, 그리고 북조선에 납치당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등이 주최한 것입니다. 당일은 가족회 대표이자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의 인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가족과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는 니가타 시내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북조선에 납치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만 반면에 북조선은 메구미 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북조선 측이 제시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메구미 씨의 유골로 일본 측에 전달된 뼈 일부에서는 감정을 통해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고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의 표지에는 입퇴원 확인서라는 글자를 수정하는 등 조작한 흔적과 오류가 발견되는 등 북조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의 인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회와 구출회 그리고 납치의원연맹 이 세 단체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에 걸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금년 2월에 작성한 가족회와 구출회의 운동 방침에 대해 미국 측의 리해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 방침인 부모 세대의 가족이 살아있을 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일본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과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 중에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그 문구의 배경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리해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 개인의 북조선에 대한 감정은 분노, 미움, 적대심, 원한밖에 없습니다. 납치되지 않았다면 자유롭고 밝은 삶을 살 수 있었을 시간이나 가족과의 유대를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소중한 삶을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의 가족이 건재하게 살아있을 때 납치된 가족이나 형제와의 재회를 우선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고층의 판단으로 대화 노선으로 중점을 옮겼다는 것을 전하고 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 북조선이 납치 문제의 해결, 다시 말해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약속하지 않는 한 제재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면담해 주신 모든 분으로부터 우리의 방침과 생각의 리해를 받았으며 이견이나 반대의 의견은 일절 없었습니다. 알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회는 1997년에 설립하여 현재 부모 세대로 건재하신 분은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님 아키히로 씨 95살 그리고 13살에 납치된 요코타 미구미 누나의 어머니이자 제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의 88살 두 분뿐입니다. 오늘도 무리를 하시면서까지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권 문제, 인도적 문제임을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일본과 북조선 간의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조선은 납치 문제는 해결됐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일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더러운 말로 우리를 흔들어도 어떠한 공격적인 표현으로 인권 침해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해도 우리가 동요될 일은 없습니다. 폭력과 공포의 지배의 힘 이상으로 우리의 가족 사랑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납치 사건 해결의 정리는 가해자 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대가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실행되었던 인권 문제, 인도적인 문제인 납치 사건을 해결하고 양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기 위한 열쇠를 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악한 부정의 유산을 위원장에게 떠넘기려는 무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일본과 북조선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문제인 납치 사건을 해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대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 흰쌀밥과 고기가 들어간 국을 먹는 꿈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를 지목당하고 비난을 받은 채 후계자에게 그 오명을 물려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후에 비밀을 캐내서 폭로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이루어지면 일조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부디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납치된 자신들의 가족이나 형제를 돌려보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 있는 영단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대에서 이루어진 부정적인 역사와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누나 여코타 메구미는 올 10월이 되면 60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13살 중학생 때의 얼굴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 사케와 누나 메구미가 이 일본 땅에서 다시 만나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보면서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라고 누나 메구미에게 말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 사키의 꿈입니다. 모든 가족이 이러한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재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모내기의 전당 전국 전민의 총동원을 호소하고 있고 모내기 소식이 중요 뉴스로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물론 일본에서도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주요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모내기 관련 소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모내기 기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북조선에서 소학교 때부터 봄과 가을에는 농사에 동원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모내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쿄 근처에 있는 농촌으로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논밭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북조선과는 전혀 다르게 조용하였습니다. 논밭에는 모내기 기계와 벼모를 운반하는 소형 자동차,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 2명만 있었습니다. 모내기 기계는 운전대도 자동차와 같아 운전에 편리하고 게다가 자동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내기 기계의 엔진 소음도 적고 속도가 빠른 데 놀랐습니다만 운전자에 의하면 1분당 약 120m의 속도로 하루에 4,500평방미터의 모내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내기 기계는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스스로가 거리를 측정하여 모를 심기 때문에
운전에 의한 피로는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순식간에 푸르러지는 논밭을 바라보면서 훌륭한 기계로 힘들지 않게 간단하게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것에 감탄과 함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내기에 동원되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서 학생 시절에 모내기 동원되었을 때 외국에서의 모내기와 발전 상황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동급생 가운데는 1980년대 초에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급생이 일본에서는 농기계로 밭농사를 하고 모내기는 셔츠를 입고 할 정도라고 말하였습니다만 모두가 믿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에서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 동급생이 말과 같이 와이셔츠를 입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업에서의 기계화, 자동화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모내는 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여러 회사가 있고 회사마다의 특성이 있는 모내기 기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내기 기계는 한 명만 타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짧은 시간에 많은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농업기계 제조 회사인 쿠보다에서는 국내 최초로 무인 운전 모내기 기계를 개발하여 실용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내기 기계는 비료량의 설정을 조절하면 항상 일정량의 비료를 주었지만 새로운 모내기 기계는 벼모를 심으면서 토양의 상태와 온도, 토양의 깊이를 측정하여 비료의 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훌륭한 모내기 기계가 북조선에 도입된다면 한 대가 수백 명의 노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의 량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곡물 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북조선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새롭게 개발했다고 하는 3명이 타는 모내기 기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모내기 기계는 수동으로 이전의 기계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현재 북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내는 기계의 원동기는 1980년대 제일조선 총영계 기업에 의하여 북조선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습니다. 당시 북조선의 선전 매체는 효율적인 새로운 원동기는 농민을 힘든 모내기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크게 소개했습니다. 지금 북조선의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모내기 기계를 사용하는 모습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사람들이 힘으로 모내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소개했습니다만 현재 일본의 농업기계 기술은 북조선의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농업기술의 전수나 원조로 그 나라에서의 곡물이 획기적으로 증산할 수 있게 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나라입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귀국하고 납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본과 북조선 쌍방의 교류가 활발해져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과 현대적인 농업용 기계를 북조선에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되고 알곡 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모내기 기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날에 한국의 서울에서 일중항, 일본, 중국, 한국, 삼국 사이에 좀 스내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 중국에서 리지앙 금무원 총리,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으로 좀 했었습니다. 이번 삼국 스내급 회담이 거의 4년 반 만에 개최되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좀 정세가 달라지는 것은 몇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이러한 관계가 너무나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많이 개선되고 이러한 관계 많이 좀 진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변화라면은 북조선의 한국에 대한 자세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역시 한국에 대한 그 억제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은 아마 너무나 심각하게 느꼈던 북조선이 한국에 대해 명백하게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너무 강경한立場으로 좀 표시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것은 역시 한국을 좀 무서워서 하는 그런 변화라고 물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런 북조선의 태도 변화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그런 거 많이 해왔던 것은 역시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안보적인 그런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이러한 협력이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 그런 관계라는 것은 좀 보면은 지난 4년 반 동안에 그게 존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일중 관계 그리고 중한 관계라는 것은 긴장을 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반 전을 하면은 중한 vs 중한 대 일본 그런 구도가 좀 언급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히려 이러한 대중국이란 그런 구도가 좀 언급을 좀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스내급 회담에서 공동선언이 제대로 좀 했었는데 몇 가지 중요한 합의라는 것은 되었습니다. 하나는 조선반도와 좀 동북아시아의 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유지라는 것은 삼국의 공동의 리그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하다. 그런 것은 좀 합의됐던 것은 중요한
하나 성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법의 지배와 국제법에 기초되는 국제 질서에 대한 관여, 커미트먼트, 그런 것도 제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관한 협력 6개 분야에 관한 협력을 한 것은 합의되고 앞으로 추진을 좀 하겠다고 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르중항 자유무역 협정, 이른바 FTA라는 것은 그런 FTA 실현을 좀 향해서 협상을 가속하는 의논을 좀 계속하겠다고 그런 합의라는 것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국 간에서 하는 회의라는 것도 정기적으로 자꾸 해야 된다. 그런 합의라는 것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제일 중요한 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북조선의 비핵화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르중항 각각 입장을 좀 간접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정도에 되었고, 삼국 간의 일치된 일치된 합의라는 것은 표할 수 없었습니다. 4년 반 전에 만들었던 공동 문서에서는 우리 삼국은 조선반도의 이 완전한 비핵화에 커미트를 좀 하고 있다고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하면 이번에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대도 삼국 간의 협력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좀 후퇴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르중항 이런 스내급 회담이라는 것은 중국만 남바트가 나온 그런 보통 현대 사미트 스내회담이 아닌데 그것은 시작할 때 중국이 존재라면 좀 이야기해도 된다. 그러나 안보나 전략적인 문제나 그런 것은 좀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일본 한국이 넘버원 그러나 중국이 넘버2의 근무원 존재가 나온 것을 인정하고 계속 해왔는데 그러나 그 기간에 좀 중국도 많이 고지고 책임이라는 것도 더 고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통 스내회담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 중국의 국가주석이랑 그런 스내회담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벌써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 회의를 본다면 아직은 중국 쪽에는 그런 영이라고 할까 준비가 못하다고 그런 것은 좀 인상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